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게 된 중앙대학교 김성찬입니다. 박수를 또 쳐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되면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게 별로 안 피곤해 보이세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 들었는데 다른 학술대회 때는 우리가 논문식 발표 듣고 통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잘 들어오지도 않고 좀 그랬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잘 들어온다고 내용이. 그래서 안 피곤하신 하신 분도 있고 너무 내용이 잘 들어와서 더 피곤하다는 분도 계시고 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현대 철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이라는 하이데거가 이제 존재와 존재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제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하려고 했는데,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서 규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대 하이데거의 제자들이 하이데거를 평하기를 궁핍한 시대의 철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가 제일 풍요로운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데거는 굉장히 궁핍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서는 효용가치 있는 존재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용가치, 에너지원으로서 모든 것들을 그런 존재자로서만 우리가 연구를 하고 보고, 진짜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진짜 연구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진짜 실제를 모르고 인간성을 진짜 하이데거는 인간을 굉장히 신비하고 성스러운 존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떤 굉장히 개별적인 클라이언트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클라이언트들, 쉽게 말해서 사회에서 굉장히 유용하지 않게 무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의 존재도 굉장히 신비롭고 성스러운 존재인데, 이놈의 요즘 세상은 전부 인간도 에너지원으로만 보고 산업사회에서 쓸모있는 인간만 인간으로 취급하는 사회에 오니까는 존재 가치가 다운그레이드가 다 돼버리는 것을 되게 이제 안타까워하고, 그게 이제 존재로서의 가치만 이제 따지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멸망까지 가는 그런 단계로 오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가졌죠. 근데 오늘 발표를 들으니까는 사실 그동안의 학술대회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주로 사례관리의 존재자에 대한 연구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통계적 방법이 대표적이죠. 존재자야. 인간을 변수 몇 개로 설명을 하고, 환경을 변수 몇 개로 설명을 하고 말이죠. 사회를 변수 몇 개로, 네트워크를 변수 몇 개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야말로 진짜 조각난 존재자일 뿐,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거든요. 일정 보려는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적 연구도 사실은 연구자가 보고 싶은 부분에 연구 문제를 놓고 그것만 보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또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은 우리가 하는 사례 관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존재를 못 보고 존재자만 의식하면서 하는 사례 관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례 관리자 중심의 사례 관리, 또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사례 발표에서 나온 얘기들 보면은 사회적 압력에 떠밀려 가지고, 그러니까 사례 관리자는 그렇게 사례 관리를 하고 싶지 않지만은 위기 대응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민원이 오면 급한 불을 이제 끌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걸 이제 사례 관리의 마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존재에 대한 접근을 못하고 그냥 급한 불에 하는 그런 응급적인 존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이제 공급자 중심이 만약에 사례 관리가 된다 그러면은 사례 관리자의 시각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미는 그런 사례 관리가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존재자만을 위한 사례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것도 그런 거 있죠. 입양, 발달장애 성교육, 청년 자립, 통합사례관리사 이야기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명칭들은 전부 그냥 존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존재자인데 오늘은 진짜 살아있는 얘기에 존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아마 라운드 테이블도 존재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몰랐던 생생한 얘기,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존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21의 송고은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배제와 소외, 차별은 그래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사실 배제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뚜렷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많은 게 사회적 배제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막상 제도적으로라든가 어떤 형식적으로는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고 의뢰할 데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 우리 이런 쪽에서의 정치의 중요성,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서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지할 사람이라든가 도움을 줄 사람이 이거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꼴찌죠. 도움 요청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핀란드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또 말씀해 주셨고 단절된 관계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되는가 사각지대 얘기도 하셨고 이제 사실은 근데 제도적으로는 아닌데 많은 부분은 우리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을 찾아가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일단 접근을 잘 해주시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취재하시다가 이런 분이 있으시면 꼭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을 복지관에 또 사례관리자 선생님을 연결을 좀 해주시면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 마지막에 참 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모욕감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정수급과의 그런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는 또 모욕감이고 또 이것을 알고 권력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또 뭐라 그럴까 쇼퍼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부조리함 이런 문제 그래서 제도와 어떤 문화까지 좀 성찰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사례관리의 총책을 맡았다고 하면 안 되겠고 그걸 하여튼 중요한 일을 하여튼 총괄적으로 하시는 최지선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인재원의 최지선입니다. 네, 이 자리에 오늘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새로운 분을 초대해야 되는데 굳이 제가 여기 앉게 된 이유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빼겠다라는 학술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원이 공동 주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를 앉게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자료를 미리 받았을 때는 이제 PPT의 키워드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준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실제로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문서로 보면 선생님들이 많이 현장에서 겪는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지만 직접 이제 그래도 가장 가깝게 경험하신 분들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되게 다르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랬고요.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 교육분과위원장님이신 박선왕 관장님은 제목에 이제 진작에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가 아니었나 이게 주제가 이런 표현도 좀 하셨는데 지금 이제 송고은 기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에서 이제는 내야 할 목소리로 가는 길에 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좀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다음 주제는 내야 할 목소리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처음 기획을 이제 저희 임원진이 할 때 예상했던 거랑 좀 받은 원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좀 달라서 좀 당황하긴 했었어요. 어떤 점에서 당황했냐면 일단 그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들이 겪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뭐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막 이런 얘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되게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타인을 이해한다라는 그 사고의 틀이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립 청년이면 자립 청년, 뭐 입양 가족이면 약간 저 역시도 그냥 꿰고 있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특성을 가진 클라이언트의 그 내용을 들었다기보다는 오늘은 그냥 뭔가 좀 존중해야 하고 배워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사례관리 실천의 본질하고 지금 닿아 있는 지점들을 확인했는데요. 김선총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존재가 아닌 존재자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의 종사자로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 사례관리라는 일의 특성, 그리고 당사자의 삶에서 사례관리자의 정체성, 그리고 사례관리 성찰이라는 것들을 오늘 많은 발표에서 좀 짚어주셨다라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사례관리라는 일의 특성이 다양성과 보편성 사이의 어떤 균형, 어디선가 균형을 찾는 일이다라는 이제 김현우 PD님의 기조발제가 있었는데요. 모든 사례관리자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타인한테 이 사례관리 설명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육에서는 그 연습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대상자 관리처럼 인식되기가 쉽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또 사례관리라는 표현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요. 또 많이 오해를 또 하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례관리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교육도 받고 뭐 스스로 이제 고민도 하셨을 텐데, 오늘 그 기조발제에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례 관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든 활동이 사례라는 공통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다양성의 다른 말이다라는 게 저는 이제 이런 걸 인용해서 좀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서 다양성과 보편성 사이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찾고 있는데, 이때 가치와 원칙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우리한테는 되게 좀 중요하게 와 닿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례관리자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려움을 보지만 실제로 이 어려움을 좀 돕는다 또는 함께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벗어나는 범위의 어떤 자원이나 활동들을 우리가 조직화하거나 연결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의 삶에서 사례관리 정체성. 이게 저희 지금 밖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좀 보시지 못하실 텐데요. 저희 지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설례당 앞에 그 올해 이제 우수사례 포스터를 지금 전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례관리자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만 뭐 함께 가는 사람이고 뭐 지지자이고 뭐 파트너이고 멘토이고 이런 표현들이 되게 사실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역시 그 어디론가 향하는 평생 여정의 어떤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건강한 입양가정 지원센터 이설아 대표님의 강의에서 저는 그런 방식의 개방 입양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입양을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당사자이면서도 또 그것을 상담하고 계시다는 거 좀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사례관리자 입양 가족들 만나긴 하죠. 그리고 파양된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이제 보호 체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만나기도 하는데, 생부모를 포함한 공유된 삶이라는 게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많이 있는 영역이죠. 생부모의 친생 부모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관련해서 사실 뭐 송공 기자님들 말씀하시면 국회의원별로 이제 관점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할 때도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 입양 생태계나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 계속 좀 더 우리가 더 그 넓게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강점을 인식하기 위한 협력적인 협력자여야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결국 입양 아동이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이제 권리를 주장하거나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입양 부모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부모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립준비 청년협회 주혜진 회장님은 사실 지난주에 제 다른 행사에서 잠깐 만났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정계로 진출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는데 혹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 보셨습니까? 보신 분이 없으신 것으로. 네. 네, 거기 보면 자립청년 김동수가 나오는데 김동수가 이제 강동원이죠. 강동원이 이제 나오는데 그 시설 아이들이 멀리 가라 그래요. 강동원한테. 그러니까 자기네 시설이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멀리 가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 않고도 멀리 갔지만 사실은 멀리 가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을 저는 본 것 같은 거예요. 아까 그 회장님 이제 보면서 말씀으로는 되게 당당하게 하셨지만 중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좀 있으셨을 텐데 그 자립준비 청년 강주 강산구에 청년 2명 자살한 사건도 사실은 경제적 지원이 문제는 아니었고 사례 관리가 안 되는 아이도 아니었고 한 명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어요. 근데 정말 곁에 정말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를 이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이런 것들 많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연계하고 있지만 결국 나와서 정말 그 전에 시설에서 그런 교육을 못 받고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처음 만나는 사례 관리자가 그냥 멘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립을 준비한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이제 믿을 수 있는 어른, 의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하려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역량을 준비하는 게 이제 자립이다라고 그런 걸 좀 말해주는 어른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는 PPT에서는 몰랐는데 그 시설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해서 청년만 그런 건 아니죠.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고 시설이 안전하다, 병원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많이 그 보호책을 바꾸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경험하는 또 다른 어려움들을 우리가 사실 알면서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 버티고 있는 거죠. 사실 어느 시설에 있거나 할 때 굉장히 버티는 것들은 다 준비가 됐는데 그 버티는 역량이 세상에 나가는 자립으로 연결하는 것까지는 더 어렵고 시설도 많이 변화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례관리자 성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익숙한 생각의 틀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이제 김현우 PD님 기조 발제 좀 있었는데요. 그 사실 장영희 대표님께는 제가 되게 어렵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멀리서 정말 와 주셨는데요. 그 장영희 대표님 글에서도 저는 너무 이게 뭐랄까요? 유쾌하다 하면 좀 그렇고 발랄하고 새로운 또 틀을 좀 발표하시는 것들을 그 자료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송고 이제 막 그 본인의 또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제가 첫 직장이 이제 장애인 쪽이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글로만 이제 배우고 간 거죠. 근데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봤는데 걔네 둘을 보고서 너네 둘이 형제니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무식한 소리를 한 거죠. 아이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또는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다 같은 욕구가 있고 같은 희망을 갖고 있고 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일들을 해왔죠. 특히나 성적 자기결정권은 저희 이제 인지원에서 지원한 학습 모임의 주제였기도 했고요. 매번 장애인 쪽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제 불러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보면 교육으로는 또 안 되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주제인데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들을 좀 또 편하게 좀 잘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한테 맞게 뭔가 활동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게 또 변화나 성장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용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권남정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 저희 오늘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들으신 내용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관련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역할을 좀 같이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익숙한 틀, 이게 지금 우리 사례 관리자들도 그렇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제 계속 갖고 있는 이 틀들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엄청난 좀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뭐 신뢰관계는커녕 모욕감까지 느끼는 그런 관계일 때 당연히 이제 거부하시죠. 이거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부했다라고 해서 그냥 종결하거나 그냥 더 이상 추진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이게 글이나 말로는 또 알 수 없는 또는 무언가를 또 함께 해야지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좀 새로운 그 영상이었죠. 그 트랜스젠더인데 저는 트랜스젠더 중에 변호사는 알고 있는데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그렇게 있는지는 좀 몰랐어요. 근데 그 몸으로 느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가정에 가서 느끼기도 하고 뭔가를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도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을 쓰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사례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을 이제 만나는 지금 송고은 선생님 생각하는 기자님 생각하는 그 모든 사례는 현장에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있고 뭐 기적까지는 아니지만 뭐 변화나 달라지는 경험도 하고 있고 또 미처 또 우리가 잘 이렇게 노출 안 되는 건 정말 그 성소수자는 아직 많이 통합사례 현장에서는 좀 못 보는 사례이긴 한데요. 어쨌든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례관리자가 위험하다, 뭐 소진됐다, 이거는 소진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소진된다라고 10년째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반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셀프 케어 담론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는 뭐 큰 변화가 어려우면 우리라도 셀프 케어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심지어 달리는 사회복지사들 막 이런 걸 만들어서 달리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지는 또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데 딱히 뭐 뭔가를 제안하기는 좀 어렵고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멈출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애쓰자. 뭐 이 정도밖에 좀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 요거가 우리가 계속 삶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책에서 배운 장애인은 어떻고 입양 가족은 어떻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그 삶을 이해하는 것 기반으로 해야만 우리가 더 단단하고 또 당당한 실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좀 오늘의 발표가 너무 좋은 사례들만 이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는 좀 희망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읽은 허지웅 작가의 최소한의 이웃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통은 구체적이지만 희망은 관념적이다. 그러니까 고통은 실제가 뚜렷하지만 희망이 흐릿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조금 살짝 힘들 때였는데 이걸 보고 좀 믿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이 제목 정할 때 그 임원진들 이제 회의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했는데 자칫 이 표현이 우리라는 거는 서비스 제공자 내지는 사례 관리자이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또 다른 관계로 만나면 또 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신 발표들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역이 아니어도 된다, 또는 당사자이면서 또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았고 우리 원에 오셔서 학회를 열어주신 한국사례관리학회와
오늘 끝까지 남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좀 돼서 제가 최희선 교수님 것을 뭐 이렇게 다시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면 또 유소구 회장님이 또 야단을 칠 것 같아서 안 하고, 혹시 우리 권 선생님이 첨언하실 거 있으시면? 네. 저도 오늘 발표 패널로 하고 빨리 집에 갔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어쨌든 끝까지 또 지켜봐 주시는 우리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당사자분들은 저희들보다는 그분들에 비하면 저희들의 삶은 괜찮은데 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 어떻게 외쳐야 되나라는 부분 때문에 되게 딜레마가 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꼭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될까? 약간은 좀 작아 보이기도 하고 미안함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얘기면 내가 하겠다. 나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사례를 들으면서 발표를 하신 분들이나 앞에 말씀하신 우리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례들 다 우리가 만나는 사례들인데 저 사례가 나를 만났으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한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을 뵀었으면 저 부분은 해결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뭐 사기를 당하고 가정폭력을 당했고 제도권에 진입을 못했고 뭐 부정수급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 등등 저희들이 만나는 사례들이나 또 이 사회적 이슈가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커버를 하고 있구나, 해결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약간의 자부심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처우가 개선이 돼서 일도 좀 줄여보고 조금 우리의 삶의 질도 좀 향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약간을 갖고 왔는데 반면에 우리는 결국 이 사회의 문제성들 아니면 어떤 복지 전달 체계의 어떤 개편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의 역할은 더 많아지고 있구나. 앞으로 힘을 내고 힘을 합쳐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학계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더 많은 연구들을 하시면서 또 저희들한테 슈퍼비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소진이 되지 않게끔 이끌어 주신다면 아마 현장에 있는 우리는 좀 더 힘을 받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까지 남아 계신 플로어에서 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코멘트라든가 뭐 질문도 좋고 그래서 뭐 좀 썰렁한 농담도 마지막 클로즈로 괜찮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없어요? 5초간의 예, 그러면은 오늘 사례관리학회 뭐 혹시 최경 기자님 더 첨언하실 거 혹시? 예, 저 죄송합니다. 최경 기자 승변 선생님 갑자기 두 분이 합성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유튜브는 지금 못 읽죠? 유튜브에 혹시 어떤 것이 시간이 너무 걸리게 놔두세요. 놔두시고 예, 오늘 하여튼 김현우 PD님이셨죠? 예. 그분이 처음에 무슨 말씀할까 그랬는데 이제 뭐 사례는 결국 다양성이다 뭐 이렇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오늘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존재자와 존재가 있을 때 존재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 다음에 존재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례관리자의 정체성도 시간과 맥락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맥락에 따라 또 오늘 얘기 나온 게 다가 아니고, 사실은 저도 자폐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는 이제 아들인데 아까 발표하시는 그분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야 너무 우리 아들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쟤는 천재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들었거든요. 완전 틀려요. 그래서 자폐성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폐성 장애를 보고서는 그게 저게 자폐다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힘듭니다. 물론 뭐 우영우 그분은 뭐 자폐성이라고 얘기가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하여튼 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사례 관리를 하면서 사례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존재자의 존재의 다양성과 다양성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고 우리는 사례 관리를 항상 이제 당사자 중심 자의결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사례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가 이제 공급자 중심, 사례 관리자의 중심으로 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학회에서 우리가 오늘 논의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여튼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례관리 학회 임원분들 그다음에 우리 뭐 회장님 이하 오늘 또 준비하신 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리고 특히 뭐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그 사례 그 발표하고 그 슈퍼비전 주는 시간이 제가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저는 두 번째 사례만 들었는데 어우 슈퍼비전이 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참 오늘 굉장히 오전 오후 다 좋지 않았을까. 물론 어저께도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례관리학회 만세 이렇게 부르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이러면서 고생들 하셨습니다.